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면의 주식뉴스공장 3월 15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점점 느낌이 이제 이걸 가지고 협상카드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제 해외 시장을 보면 다우지수는 약간 더 출렁거렸습니다. 1% 정도.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의 신고가 돌파 파동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정고점 돌파 위에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우지수는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S&P는 0.5%, 나스닥은 0.1%, 거의 0.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대비 나스닥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편으로 본다 하면 다우지수가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는데 기술주는 잘 버티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 좀 지수상으로 보이는 거고, 물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 제조업 기반 부분들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권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어제 국장이 경질이 됐죠. 국무장관이 경질이 됐고, 국무장관 차관이 항의하자 차관도 같이 경질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폼페이오 국장이 과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비자 제한, 이번에 이제 지재권,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보고서하고 여기에 추가 관세 투자 제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더 카드가 있을까? 라는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나프타 협상 부분들 미국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나프타 협상 부분들을 보면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분들은 뭐냐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역전이에요, 역전. 미국이 약간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 약간 끌려가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투자 면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또 협상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 협상 카드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보면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3차 회의인가요? 오늘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쪽이 타켓이에요. 중국은 지재권 타켓 자체고. 그러면서 그 전에 보호무역 가지고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편으로 점점 드는 생각이, 물론 이걸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여러가지 협상카드 부분들을 내놔라 라는 측면에서 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 계속 코멘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빙점을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이 계속 큽니다. 마지막 카드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더 큰 게 나올 만한 내용이 있을까. 어차피 지금 4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내에 서로 어차피 미국이 최대할 수 있는 것은 알루미늄이 전체 24%인가요? 그 관세부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재권 관련된 부분도 최대고, 그 와중에 나프타 선례 부분들 보면 멕시코라는 캐나다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FTA에서 그 협상 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뺏어가려고 유리한 고지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핵심은 키워드는 중국이에요. 어제 중국의 산업생산 1월과 2월의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7.2%, 지난달에 6.2%에서 7.1%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가지고 협상카드 부분들 쓰는 어떤 불확실성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메인은 중국이라는 거, 이거 얘기하고, 게리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했죠. 사임하고 국무장관은 파이어되고, 근데 이제 추가로 그 후임으로 앵커 출신 레이리 커틀러라는 사람이 임명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하고 상당히 좀 친하답니다. 친한데 자유무역을 선호한 인물이라는 걸 일단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FMC 회의입니다. FMC하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어제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강세 너무 세다라는 부분하고 무역 분정 우려감을 언급을 좀 했어요. 언급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 부분 나왔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정도 감소됐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처음 3개월 연속 감소예요. FOMC 회의하고 다음 주는 바로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 그게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 부분들을 좀 합니다. 근데 소매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부분들을 보면 속도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상 그렇게 높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중국에 대한 지재권 협상 카드가 최고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뭡니까 다우지수 1%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관망세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나스닥은 0.2% 정도 하락으로 상당히 선방의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종목의 상승 속도가 틀려요. 마이크론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2위가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마이너스권에서 흑자절한 느낌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목표 주가가 55에서 1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올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주주 환원 정책 이미 삼성전자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 속도가 상당히 이제까지 눌렀던 게 한꺼번에 반응이 되는 거고, SK하이닉스가 7만원대부터 9만 1,000원, 9만 2천원대까지 1차적으로 전 여기까지만 거기서 그 보면서 이쪽에 정고점 돌파 부분들에서 한번 단기 저항대가 진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이고, 속도면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느려요. 그 이후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본다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디스플레이 쪽하고 휴대폰 쪽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하회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이 OLED라든지 LCD 쪽, 특히 OLED 쪽에서 중소형이라든지 대형 쪽에서 약간 오리무중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거기에 S9 이번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이폰 X부터 얘기를 드렸죠. 가격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층들이 이제 메이커라고 그래서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드렸어요. 그 선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속도가 틀린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 거고, 여기에 어제 그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시안 공장 8조 투자 말씀드렸고, 어제 SK하이닉스 SK그룹이 부총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SK 5대 신사업 투자 계획 부분들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에너지 신사업,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가 약간 50조,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사업이 10조, 차세대 ICT가 11조, 미래 모빌리티 5조, 헬스케어 2조, 그래서 향후에 거의 한 80조 정도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2층 공장하고 평택 1공장 2층에 D램 쪽 미세화 공정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쪽에 그 리포트 하나 올려드렸죠. 리포트 삼성의 카펙스 관련된 그 리포트를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하고 모멘텀에 상당히 민감하게 종목군들이 반응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체 시장 자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을 약간 누르는 측면에서 개별 모멘텀 있는 섹터하고 종목군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이쪽 순풍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크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컨텐츠 관련된 부분도 어제
SM하고 키스트가 뭐 합병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제인 컨텐트리가 신고가 파동 나오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신고가 파동 부분에 나오면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선방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3월 15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